이제 졸업할 때 신문사로 이제 취업을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으로 오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자세한 거는 뒤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결정적으로 사진과 다전공을 하느라 10년이 걸렸어요. 학교를 졸업하는 게. 10년을 학교를 다녔고요. 처음에는 사진을 다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진 기자로 취업을 했어요. 제가 취업했던 분야는 이제 사진 기자,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사실 사진 기자로 취업할 때 신문사에서 저를 뽑은 이유를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너는 국문과를 나와서 일반 사진학과만 나온 애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기사의 방향과 맞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 같아서 뽑았다. 근데 제가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역량 없었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경기신문이라는 용인에 있는 지역 신문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꿈을 크게 가지고 이제 입사했으나 생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내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진 기자 쪽이 처음부터 메이저 신문사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은 지역지에서 3년 내지 5년 경력을 쌓아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스텝을 밟으려고 했던 건데 좀 안 됐다. 실패했다. 네. 네, 저는 사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꿈꾸던 거, 학교 다닐 때 꿈꾸던 거랑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를 이때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뭐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좌절이 한번 있었어요. 4학년들은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예요. 자소서라고 이제 줄임말로 얘기하고 자소설이라고 해요. 나에 대한 소설. 저도 좀 이런 게 막막했었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할 때 전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전공하고 준비했던 것과 그다음에 지금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고 거리가 먼데 이걸 얼마나 잘 써야 이 회사에서 나를 한번 봐줄까? 예,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기자 생활 그만두고 이력서를 거의 매일매일 수정하면서 한 200곳, 300곳 막 넣었던 것 같아요. 막 아무 상관없는 회사도 막 넣고 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제가 제 경력과 제 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무가 영업이라고 제가 판단했고 이 영업 전문 인재 채용에 이제 지원을 해서 어, 운이 좋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영업 인원을 채용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영업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정규직 전환시켜줘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가서 했고 사실 뭐랄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어떤 취업의 현장은 또 판이하게 또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넣었어요. 저는 이제 저도 겁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2년 뒤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일을 많이 배웠어요. 어디에 나가서 뭔가 판매를 하는 게 영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했던 영업은 여러분 휴대폰 구입하러 매장에 가보셨죠? 그런 매장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일을 하려면 회사 내부의 직원들, 그다음에 저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객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했어요. 거래처에 가면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대로 절대로 거래처에서는 안 들어주거든요. 항상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사실 커뮤니케이션 한 요령도 많이 배웠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야 되고 들은 거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 협업하고 뭐 CS 기술 부서, 마케팅 부서 이런 데서 다 조율을 해서 이제 성과들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계약직 2년 기간 동안에 어워드 막 이런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영업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약간 자신감 얻었는데 회사에 보면 이제 조직이 자꾸 개편이 되고 인원들이 이제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뭐 공석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
이 직무에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사내 공모를 합니다. 대기업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어느 날뭐 사내 이제 전산 같은데 공지 같은 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언론 홍보 쪽으로 사진 촬영할 사람을 구한대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지원을 해봤어요. 뭐 면접이나 가서 한번 봐보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운도 좀 있었고 제가 이쪽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영업 조직에서 했던 일이 거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영업 조직에서 워낙 다 여러 주체들과 컴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걸 기반으로 내가 거기 가서 홍보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론사에 보내면요. 기자들이 그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고요. 기사 맥락에 맞는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 자료용 이미지 촬영이 제가 하는 일의 제일 가장 큰 일이고 기획 단계부터 이제 사업부서랑 촬영 콘셉트나 이런 것들을 사전 조율하고 인터뷰 기사 같은 게 특집 기사들이 있어요. 그거 관련된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요. 요즘엔 또 워낙 온라인 매체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의 강점, 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국문학 전공했는데 사진학을 다 전공했는데 제가 말 좀 해요. 이런 거거든요. 제 역량을 또 입증해야 됩니다. 새로운 조직에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저는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G 그룹, LG전자, LG유플러스에만 사진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전 계열사 포함 통틀어서 3명이 있어요. 사진 촬영하는 사람. 운 좋게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이걸 거예요. 그럼 홍보팀에서 무슨 일을 하냐? 뭐 간략하게는 기업의 얼굴, 신뢰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제 기업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죠. SK텔레콤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게 생기면요. 이건 전부 기자들이 홍보팀에 문의를 합니다. 홍보팀이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부서고 들어도 몰라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우리가 하는 행동 가지고 모든 게 다 기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홍보팀에서 기업의 얼굴이 되고 신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자들도 부서들이 있거든요. 테크부나 뭐 산업부나 이런 IT부 기자들은 기업에 출입을 합니다. 저희 본사 사옥에는 기자실이 있어요. 홍보팀 직원들은 항상 기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언론을 항상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중과 신뢰를 쌓는 일, 보도 자료를 만들고 배포를 하게 되면 300군데 정도 매체에다가 배포를 하게 돼요. 저희가 내는 자료와 저희가 주는 사진, 저희가 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어떤 실수가 되는 워딩을 썼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사진을 담당하는데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일단 보도 자료를 작성합니다. 네,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자로 계셨던 분들이 홍보로 경력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원하는 보도 자료를 깔끔하게 잘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 응대, 그다음에 인터뷰 조율, SBS, YTN, KBS 뭐 이런 방송 매체에도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경영을 하기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잡았어요. 이거를 또 알립니다. 이걸 또 알리는데 이게 정책 홍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이슈에 대한 회사 입장 전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런 이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기 대응, 그거는 어느 부분은 팩트고 어느 부분은 오해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언론사들이 SNS를 운영합니다. 기사를 SNS에다가 많이 올려요.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보팀에서 광고를 언론사에 주거든요.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신문 기사 눌러보면 옆에 막 광고들이 떠 있잖아요. 그 광고는 모조리 기업에서 돈을 대는 광고들입니다. 우리가 광고, 유플러스 광고를 내줘. 그러면 저희가 광고비도 언론사에 주고
네, 그런 일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자, 미디어 감각과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콘텐츠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유튜버들은 혼자 기획하고 혼자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소름 돋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를 어떻게 혼자 만들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논리적 사고,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팀 직원들은 좀 민첩해야 돼요. 위기 대응을 잘해야 돼요, 진짜로. 한마디가 뭐 어떤 기사로 어떻게 파급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민첩해야 되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SNS, 디지털 트렌드의 이해를 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짝 정리하면요. 전공은 방향이지 한계가 아니란 말을 제가 썼는데 국문과랑 사진과랑 같이 했잖아요. 두 과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공과 관련 없는데 간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공과 관련 없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공과 관련 없는데 가봤는데 오히려 나랑 맞아. 이건 내 적성 이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눈에 띄려면 두괄식이란 말 아시죠? 두괄식 머리에서부터 정말 이거 뒤를 읽어봐야겠다 싶게끔 이제 다들 쓰셔야 돼요. 쓰다 보면 약간 어떤 게 먹히는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게 점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번에는 안 됐어요. 근데 대외 활동 이런 것들도 콘텐츠 자산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걸 해보는 게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가보면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정말 세상에는 대단한 애들이 많구나. 이런 거는 쟤한테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나 혼자 있을 때 제 걸 좀 써먹어봐야겠다. 네,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는 너무 내 열정만 뺏기는 거 아니야? 너 열정과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게 사실 선배의 생각이에요. 해보면 저도 그랬지만 좀 좁은 우물 안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가보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배울 점도 많이 있고 반대로 내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걔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리어는 직선이 아니다. 물론 저처럼 여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라는 저의 방법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다이렉트로 이제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네, 근데 어, 실패하기도 하고 살면서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목표했던 최선책으로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차선책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우리 다 국문과니까 듣는 힘, 말하는 힘, 네, 보여주는 힘을 기르자.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개발자들이 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이랑 대화 나눠보잖아요. 얘네 말을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몰라요. 진짜로. 예를 들어 컴공이나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뭐 이런 거 전공한 친구들 얘기해보면 인터뷰를 가잖아요. 기자랑 동행해서 인터뷰를 가보면 정말 말을 못해요. 진짜 신기하게 말을 못해요. 뉘앙스는 알겠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말을 정리해서 말하는 기술이 그 친구들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역량에 따라 달려 있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콘텐츠 정말 중심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배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뾰족함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응원의 말을 좀 해주고 싶고요.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좋은 거 뭐냐면 제가 제공한 사진 가지고 막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도배됐어요 사진이 막. 그럴 때 뭐 갑자기 상무님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약간 인정 욕구가 살아나는 느낌. 그럴 때는 좀 의미 있다. 일하는 게 의미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한테 도움됐던 거는 저는 다전공한 게 도움이 됐어요, 사실. 지금도 다전공한 걸로 먹고 사는 것 같고, 다전공을 하라는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전공은 저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고 남의 과다 보니까 텃세가 좀 있습니다. 어디 과든 어느 과를 가셔서 다전공 하셔도 텃세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 잘했다. 버티기 잘했다. 기업 홍보를 처음 맡으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진짜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6년차 사원이었는데 거기 가면 신입이잖아요. 신입이나 다름없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원하는 만큼을 못 뽑아주면 어떡하지? 여기서 원하는 걸 바로바로 못 만들면 어떡하지? 제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빨리 적응했던 것 같고 연말마다 연평가라는 걸 합니다. 모든 직원이 거기에 동료 평가가 있어요. 동료 평가를 적어줘요. 서로 동료들이 동료 평가를 적어주는데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잘 봐주고 어떤 부분은 제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상호작용이 잘 됐기 때문에 적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극복했다기보다는 제가 도움 받으면 또 도와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저런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능력 모두 다 그 있다고 자기소개서에 쓰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들. 물론 홍보팀에 들어온 사람들이면 자격증 이런 거 다 좋고 다 좋은데 뭐 어떤 스펙 다 좋아요. 근데 일단 아까 말한 듣고 잘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그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홍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에서 언론 홍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홍보도 찾아보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우리 회사처럼 홍보를 데일리로 매일매일 막 한 건 두 건씩 내보내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 보도 자료를 내는 건수가 적은 홍보팀이라면 그 회사에 홍보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홍보 대행사에 홍보를 맡겨요. 자, 홍보 대행사에 가서 경력을 쌓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저희 이제 홍보팀에 홍보 대행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홍보 대행사에 가면 좋은 점이 저희는 U 플러스 홍보만 하잖아요. 근데 홍보 대행사 가면 이 회사 저 회사 홍보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사람 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저 회사 사람 만나다 보면 그 회사에서 홍보팀 꾸린대. 그럼 누구 데려가? 나 데려가요.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이 단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데 경력을 먼저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경력을 쌓을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경력을 왜 쌓아야 되냐면요. 내가 쌓아놓고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의 경력이 절대 배신 안 해요. 이거는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남들한테 보여요. 결국은 나중에는 남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서든 경력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려요. 특히 뭐 홍보 직무를 하고 싶다. 뭐 대행사 가셔도 좋고요. 뭐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데 가셔도 좋고요. 이 홍보 관련해서 일하고 싶다 하면은 분야가 정말 이것도 무궁무진해요. 회사별로 이제 홍보 조직이 있는 조직이 없는 조직이 있고 홍보팀을 분야로 나눈 데가 있거든요. LG 전자 가면은 홍보팀이 여러 개예요. 가전 쪽 홍보팀, 뭐 저기 뭐 세탁기 홍보팀이 여러 개 나눠져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직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경력을 쌓을 좋은 자리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력을 시작할 뭐 이거 아니더라도 홍보 아니더라도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좀 가서 내가 하는 거를 좀 내 역량을 쌓고 레벨을 올려가면서 옮기고 하면서 몸값 올리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기업들에는 경력직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경력이 좀 중요하다.